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혁신의 출발에 있어서 상황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997년 국가부도위기, 즉 애환위기를 예로 들면서 상황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범위를 바꿔서, 대상을 바꿔서 기업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인식을, 지금 상황인식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세 가지의 스스로의 질문을 던져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나는, 그리고 우리 기업은, 또 국가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에 서 있는데 지금 잘 가고 있는 거냐? 세 번째로는 과연 이대로 가도 미래에 괜찮은 거냐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개인에게, 기업에게, 국가에게 던져보면은 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어디에 있나를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표들은 국내 시장이나 국외 시장,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은 어떤 지위에 있을까? 마켓시어는 얼마고 우리를 추월하고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경쟁 기업은 어디인지. 예컨대 반도체에서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의 비중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경쟁 기업은 어떤 기업이 어떤 상태로 추격하고 있는지,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기업은,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면 이익은 내고 있는 거냐, 이익률은 어느 수준에 있느냐, 전체 업종에 비해서 우리 기업은 평균 이상으로 가고 이익을 내는지 아니면 평균 이하로 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과연 어느 정도의 제품 경쟁력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제품들에 대해서, 또 우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의 만족도는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느냐, 과거에 비해서 현재 수준은 어느 수준에 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재 위치, 현 위치를 보았다면 지금 기업은 잘 가고 있는 거냐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목표 달성에 대해서 달성도는 잘 하고 있는지, 또는 국내의 기업과의 경쟁력 변화는 어느 추이로 지금 시장 마켓시어는 얼마에서, 작년에 얼마에서 어떻게 변화했고 지금 이후에 내년에 시장 변화는 어떻게 예측되고 있느냐. 또 기술력이나 이런 것의 발전은, 속도는 지금 어떻게 되며 그것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할 때 경쟁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만 됩니다. 이런 판단을 기본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기업은 어느 수준에 서 있으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잘 가고 있는 거며 이대로 갔을 경우에 미래에 어느 위치를 점할 것이냐 하는 세 가지 관점에서 현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절대로 실패하지는 않는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만 잘한다면 그 대응 방법은 외부의 전문가를 동원해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든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혁신이다. 그래서 출발점은 상황인식이다. 상황인식을 잘못해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예들이 뭐 있을까요? 기업을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우그룹이 3대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대우그룹이 지금은 그룹 자체가 소멸되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황인식의 잘못입니다. 바로 2000년에 대우그룹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바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일정 기업을 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컨대 대우조선을 팔려고 했습니다만 잘 팔리지 않으면서 하루아침에 바로 대우조선이 붕괴된 겁니다. 그것은 대기업은 대마는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라는 신화 때문에 냉철하게 자기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멈칫멈칫하다가 그렇게 결과가 온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찍 대우조선뿐이 아니라 힐튼 호텔 등 주요한 핵심 기업을 동시에 정리를 몇 개를 했다면 대우그룹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 바로 상황인식이, 대우그룹 자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동향, 국내에서의 재무 동향, 이런 것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상황인식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대응 방법이 달라지면은 그 기업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상황인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이 우리 세계에서 1위였습니다. 수주 능력 1위, 선조 능력 자체가 1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국한테 계속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행히도 바로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조선업의 경우에 어디에 서 있느냐를 판단해 보면은 금년도에 들어서 수주가 조선 해외에서의 조선 건주를 위한 그 계약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수주가 세계에서 1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43%를 대한민국이 수주를 다 땄습니다. 그리고 2등이 일본이고 3등이 중국입니다. 그게 역전이 된 겁니다. 이제 다시 과거에 1위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수주 잔고, 따와서 지금 만들고 있는 수주 잔고는 중국이 우리보다 배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지금 수준은 우리의 지금 어디에 서 있나라고 할 때 예형적인 측면에서 1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잘 가고 있나를 한번 판단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잔량을 생각해 볼 때 우리보다는 일의 양이 중국이 훨씬 많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은 원가 개념이 우리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경쟁함에 있어서 잘 가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부가가치선으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고부가가치선을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고부가가치선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건조로에 전환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서서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앞서가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조선업도 잘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대로 가도 괜찮으냐 하는 의미에서는 물음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것은 지금 금년에 수주가 잘 돼서 괜찮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은 만들어져야만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한번 예로 볼까요? 자동차는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5번째로 경쟁력 수출 자동차를 생산하는 5위 국가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 이후에는 8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계에서 8번째로 자동차 생산할 수 있는 국가 8위에 해당되는 국가라면은 뭐 위상으로서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수출, 우리나라에서 수출 품목 순위로 보면은 주종 품목으로 보면 5위 수출 품목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버티고 있는 거의 5천억 불 가까이 되는 수출을 버티고 있는 것에 5번째로 자동차가 버텨주고 있다. 주력 상품이다. 그런 면에서는 자동차의 비중은 막중한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잘 가고 있습니까? 소위 생산이나 투자나 수출이나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은 최근에 9월까지 보면 한 8%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역시 한 9% 정도 감소입니다. 계속 경쟁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또 자체적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 지표를 볼 때 자동차 산업이 지금 잘 가고 있느냐는 잘 가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이대로 갔을 경우에 앞으로 미래에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이 관점에서 자동차 산업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은 우리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 건지, 해외 시장에서 SUV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SUV 중심으로의 수출 경쟁력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었는지,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술 투자와 국내적 생산 여건은 과연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는 건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이 관점에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더 커지다, 강하다. 그런 면에서 자동차 산업도 바로 상황인식을 철저히 해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그 토대 위에서 혁신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상황인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황인식은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상황인식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과거에 1997년 IMF 위기, 외환 위기를 당했던 예로서 얼마만큼 상황인식이 중요하며 그때 상황인식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인식의 전제에 의해서 국가의 경우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지금 어디에 있나? 바로 국민의 평가, 그 행복지수라는, 소위 행복지수라는 것, 이런 것들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국민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가의 지지도, 정부에 대한 지지는 얼마만큼 되는 건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에 있나, 국민이 바라보는 정부의 수준은 어디에 있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과연 어느 심에 있으며 또 수출이나 국민소득은 얼마만큼 되는 거냐, 그런 것들이 또 잘 가고 있는 거냐, 또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냐 우리나라가, 이런 측면에서 바로 기업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표의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만 됩니다.